아, 지난 시간에 베리어블 얘기했고 펑션 얘기했고요. 예, 중간고사 기간이 가까워지니까 중간고사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과목은 중간고사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대신에 중간고사 대신에 뭐를 해야 되죠? 네? 리코드. 리코드. 저거 몇 개 정도 풀려고 그랬죠? 한 200개, 200개 정도를 목표로 해보세요. 경험상 한 200개, 200개 정도 하니까 예, 손에서 이제 파이썬이 잡히는 것 같아요. 예, 저 경험은. 한 600개 정도 하면은, 지겨워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전에 어디 인스타그램인가? 거기 보니까 리코드 3000개 한 사람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리코드에 3000개의 문제가 없어요. 네, anyway. 그 문제를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좀 더 익숙해지니까. 근데 여러분 아직 그 파이썬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쉬운 문제 위주로 푸세요. 어려운 문제는 막 풀다 보면 막 짜증도 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 위주로 좀 자신감도 키우고, 예, 음, 그러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 시간에 확률론 시간에 파이썬 코드를 하나 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늘은 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오케이. 제가 지난 시간에 확률론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설명하면서 예, 코드를 하나 짠 거가 있는데 그거를 같이 보면서 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제가 짜려고 그러다가 챗GPT한테 귀찮아서 챗GPT한테 시켰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후 파이낸스라고 있어요. 야후 파이낸스라는 웹사이트에서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작년과 올해의 데일리 스탁 프라이스를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typically Y Finance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Y Finance를 이용해서 그런 걸 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데일리 리턴을 계산을 해라 그랬습니다. 데일리 리턴이라는 건 뭐냐면 종가가 이렇게 있으면 매일매일 데일리 종가가 이렇게 있으면 요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죠. 그 전날 종가가 100이었는데 오늘 110이었다. 그러면 여기가 10%가 됩니다. 네,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9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음수가 나오죠. 요걸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데일리 리턴이 각각의 데이에 구글의 데일리 리턴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일리 리턴이 나올 텐데 그거를 구글을 X축, 마이크로소프트를 Y축을 해서 스캐터 플롯을 그리라고 그랬고요. 점을 찍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점들을 설명하는 리그레이션 라인을 그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두 데일리 리턴 사이에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는 걸 계산을 해서 프린트 하라고 그랬습니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래서 나온 게 요거고요.
요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걸 구글 콜랩에서 돌릴 텐데, 그 구글 콜랩에 야후 파이낸스가 인스톨 안 돼 있어요. 디폴트가 저 기억이 맞다면 그걸 인스톨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요걸 터미널에서 요걸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예,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여기 느낌표를 치면은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수행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에서는 pip install yahoo finance 요것만 치면 되는데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앞에다 느낌표를 쳐야 돼요. 그러면 아 이게 터미널에서 돌리라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걸 돌리고 처음에 시동 거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그 다음에 요게 코드예요. 네, 그러면 보시면 처음에 5개 줄은 뭐냐면 패키지들을 가지고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기본 파이썬에는 없는데 다른 데 있는 거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보통 YF라고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매플로라이브의 파이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PLT라고 해서 가져오고, numpy는 NP라고 가지고 오고요. sklearn의 리니어 모델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걸 가져오고, 그 다음에 scipy stats의 피어슨 R이라는 걸 가져와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상한 작업을 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를 보시면 오케이, 이게 챗GPT가 저한테 쏴준 코드거든요. 이 코드 어때요? 이게 티피컬리 딥러닝, 머신러닝 쪽 코드들이 이래요.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런 스타일의 코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왜 안 좋아하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베리어블들이 다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를 저만의 스타일로 다시 짤 겁니다. 그걸 리팩토링이라고 그래요. 코드를 리팩토링 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 코드를 좀 다시 재조합하는 거예요. 로직은 똑같은데 그거를 좀 재조합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모든 베리어블들이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잡혀 있어요. 저는 그거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가 안 좋은 게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걸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게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린 거고요. 조금 더 추가를 한 expand, 제가 요걸 만들었고요.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이게 예. 제가 그 챗GPT를 좀 더 채찍을 해가지고 코드를 조금 길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찌됐든 여기 보면 이게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돼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낸 거예요. 구글의
구글의 데일리 데일리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일리 데이터 가져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데일리 리턴 계산하고 스캐터 플롯 만들고 리니어 리그레션 라인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종가 데이터고요. 리턴 여기는 구글의 리턴 분포예요. 근데 내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똑같은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좀 전 확률론 시간에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만 바꿔줬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게 삼성전자고요. 이게 SK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이게 야후 파이낸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다 야후 파이낸스는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데이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데이터들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러려면 여기다 점 찍고 여기 KS를 써줘야 됩니다. 여기 KS는 코리안 스탁 익스체인지의 약자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코드를 복붙해 가지고 요거를 바꿔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 그림 나오고요. 다음에 요거는 엔비디아하고 월마트예요. 그러면 위에 코드 다시 복붙해서 여기 엔비디아하고 월마트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아마존하고 월마트고요. 그러면 위에 거 코드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여기 바꿔주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한국전력 여기 삼성전자 .ks, 한국전력 .ks 우리나라들의 티커 심볼들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코드가 뭐가 문제일까요? 코드가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코드가 문제가 첫 번째 얘기한 거는 모든 베리어블들이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있다는 거 저는 그거 안 좋아하고요. 근데 지금 보면 똑같은 코드가 컨트롤 C, 컨트롤 V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똑같은 코드입니다. 단지 그 티커 심볼만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똑같은 코드가 여러 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펑션으로 만들면 똑같은 코드를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 작업을 그래서 리팩토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거 너무 많으니까 요거 기준으로 리팩터링을 해볼게요. 요거 그림 하나 그리는 거. 그림 3개짜리 말고.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리팩터링을 해보죠. 첫 번째로 제가 요 코드를 싫어하는 게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베리어블들이 잡혀 있다고 그랬죠. 그걸 제가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함수를 써야 돼요. 그럼 어떤 함수를 쓸까요? 메인 함수를 쓰면 제일 심플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고
나오죠? 그러면 지금 요 코드랑 위에 코드랑 비교를 해보면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달성을 했어요. 두 번째 거는 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똑같은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는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삼성전자 티커 넣고 하이닉스 티커 넣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코드가 돌릴 때마다 이게 커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거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요거를 변수로 처리하면 요걸 변수로 그래서 요걸 원 이렇게 변수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원래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디폴트 밸류로 주면은 그래서 돌려보죠. 됐죠. 그러면 나중에는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만 콜을 하면 돼요. 그 대신에 티커 1에다가 삼성전자 티커 넣고 하이닉스 티커 넣으면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오케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아규먼트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티커 1은 구글이고 티커 2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핸들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에다 삼성전자 티커 집어넣고 하이닉스 티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두 가지를 다 해결한 겁니다.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베리어블들을 싹 제거를 했고요. 그러니까 베리어블들을 다 펑션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베리어블들을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션이 굉장히 그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를 청소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드 리유저빌리티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코드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안 해도 돼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티커 1에다 삼성전자 티커 집어넣고 하이닉스 티커 2에다 하이닉스 티커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작업을 해준다고요. 이해되셨나? 오케이. 그래서 이 코드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예, 저는 스틸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함수가 보면은 여러 가지 작업을 해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코드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데일리 리턴을 계산하는 코드고요. 그 다음에 요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코드예요. 이게 코드가 그러니까 함수를 건설을 할 적에는 특정한 하나의 타스크만 하는 거를 함수로 구현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이 메인 함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운로드를 이거를 따로 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운로드 띄고 뭐 요 정도는 뭐 요거는 따로 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케이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고 어떤가요? 원래 코드보다 좀 깔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로드 데이터라는 함수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아닌가? 예, 이거는 뭐 pretty simple computation. 음, 어떤가요? 그래서 코드를 조금 설명을 이제 드려볼게요. 저희 여기서부터 코드를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인스톨한 패키지입니다. 저는 야후 파이낸스라고 읽는데 그 야후 파이낸스를 YF라고 임포트 했고요. 그러면 YF에 다운로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티커를 넣고요. 스타트, 엔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가장 최근 것까지 다운로드 해줘요. 그러면 이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아직 모를 텐데, 네.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엑셀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 그래서 이름 하면 뭐, 홍길동, 뭐, 김 어쩌고 저쩌고, 이 어쩌고 저쩌고, 이 나이, 그러면 뭐, 25, 20, 30,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름에 들어가는 것들은 스트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나이 여기에는 인테저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음, 예. 뭐, 뭐, 스트링, 인테저, 플로트가 뭐가 있을까? 플로트가 되는, 네? 키? 어, 시력, 시력. 시력 2.0, 1.2, 0.3.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 df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름이라는 칼럼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스트링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이라는 데는 인테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력이라는 데는 플로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우리가 딕셔너리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라는 키에는 리스트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김, 정확하게는 리스트가 아니고 넘파이 어레이라는 겁니다. 이 스트링들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나이에는 인테저들이 들어가 있어요. 25, 20, 30. 다음에 시력에는 플로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름을 뽑고 싶다. 그러면 df 이름 이렇게 하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뽑히겠죠. 예. 그러면 이게 홍 어쩌고저쩌고 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봅시다. 오리지널 코드는 남겨놓고 이제 뜯어 봅시다. 코드를.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말고 구글 데이터만 이거 많이 돌리면은 야후 파이낸스에서 싫어해요. 왜냐하면 야후 파이낸스가 계속 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네, 구글 데이터 이거 너무 많아요. 이게 구글 데이터 헤드 구글 데이터 다운로드 받고요. 이거 타입을 찍어보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엑셀 파일이라고 그랬죠? 그게 되게 줄이 많아요. 2년치 데이터니까 줄이 많겠죠. 그래서 앞부분만 가져오는 걸 헤드라고 부르고요. 뒷부분만 가져오는 걸 테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앞에 5개, 뒤에 5개 그걸 가져옵니다. 디폴트가 5개예요. 네, 근데 3개만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게 헤드 부분 3개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보면 여기 날짜예요. 1월 3일, 2023년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그렇게 나오고요. 여기가 처음 나오는 숫자들이 오픈이 있고요. 시가고요. 오픈, 하이, 로우, 크로스, 어저스트 크로스, 볼륨. 그러니까 이게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크로스, 어저스트 크로스, 그 다음에 볼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볼륨은 트레이딩이 얼만큼 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인테저일 것 같고요. 이 볼륨은 인테저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플롯 넘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그니까, 여기 구글 데이터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오픈, 하이, 로우, 크로스, 어저스 크로스, 볼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날짜 1월 3일, 1월 4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봤듯이 인테저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플로트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 데이터 프레임인데 크로스를 가져왔나? 어저스 크로즈를 가져오죠. df에 adjust close 하면 요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딕셔너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딕셔너리 요게 딕셔너리의 키에 해당되는 거예요. 밸류는 여기 adjust close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엑셀 파일이고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그래서 거기서 adjust cross 칼럼만 가져온 거예요. 딕셔너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adjust cross 키에
대응하는 밸류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adjust cross 칼럼만 가져온 게 됩니다. 그거는 numpy array라는 겁니다. 요거를 한번 찍어보죠. numpy array가 아닐 수도 있는데 판다스 시리즈일 수도 있어요. 이거 봤으니까. 판다스 시리즈군요. 그러니까 여기 날짜가 쭉 찍혀 있고 날짜에 해당되는 어저스 크로스가 이렇게 있어요. 예, 이거 시리즈라고 그럽니다. 판다스의 시리즈. 요거 하나만 띄워오면은 요거 넘파이 어레이인데 그거 각각의 날짜가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시리즈입니다. 판다스에. 오케이. 그래서 이게 판다스의 시리즈고요. 판다스 시리즈에 퍼센트 체인지라는 게 있어요. 함수예요. 시리즈에 특화된 함수입니다. 그걸 메소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퍼센트 체인지 하면 이게 그 데일리 리턴 값을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4일에서 3일을 빼고 3일자로 나눠 쓴 게 이제 4일자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것도 시리즈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88 빼기 89 나누기 89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0.011670이라는 게 요 두 숫자 88에서 89를 빼고 나누기 89를 한 거예요. 그게 1월 4일자고요. 1일 3일자에 대해서 데일리 리턴은 계산할 수가 없죠. NAN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drop NA라는 게 NAN을 드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거를 드롭하는 겁니다. 이것도 판다스 시리즈예요. 판다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는 설명을 했고요. 여기 보면 drop NA 하니까 이게 사라진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야후 파이낸스에서 다운로드를 하면 이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은 엑셀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했고요. 엑셀 파일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딕셔너리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키는 각각의 칼럼의 네임이고요. value는 그 칼럼에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칼럼이 나오는데 칼럼은 어떻게 보면 리스트처럼 생기는데 그게 사실은 내부적으로 numpy array라는 오브젝트고요. 그 옆에 추가적으로 날짜가 찍혀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시리즈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퍼센트 체인지 하면 데일리 리턴이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 맨 첫 번째 날은 NAN이 찍힙니다. 그거를 드롭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리턴 값이 계산이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동일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다운로드를 하고 동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요걸 계산을 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리던던시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구글에 대해서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 adjust cross를 가져와서 percent change하고 drop NA를 구글에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도 하고 코드가 두 개가 똑같은 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펑션으로 잡아주면 동일한 코드가 두 번 반복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펑션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작업을 여러 번을 한다 그러면 그걸 펑션으로 만들어 주면 동일한 작업을 펑션 콜로 한 번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코드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구글에 대해서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펑션으로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펑션에서 한 번만 고쳐주면 돼요. 그게 함수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코드에서 동일한 작업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 그걸 펑션으로 만들어 주면 코드를 바꿀 때 상대적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 바꾸지 않으니까 이 작업을 어떤 작업을 하는데 조금 수정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 현재 상태의 코드는 두 군데를 고쳐줘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한번 고쳐주고 구글에 대해서 한번 고쳐주고 근데 그걸 펑션으로 임플리멘트를 하면 펑션만 한번 고쳐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펑션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dry라고 그럽니다. 코드를 dry하게 짜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 don't repeat yourself. 코드를 dry하게 짜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코드가 반복되지 말게 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코드는 드라이한 코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글에 대해서 한 작업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동일하게 코드를 짜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로직을 바꿔서 구글에 대한 코드를 바꿔준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것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드라이 코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펑션으로 만들어주면 뭘 바꾸겠다 그러면 펑션 거 하나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코드가 드라이 코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또 펑션으로 형태로 만들어줘야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요 부분이 드라이 코드가 된 거예요. 요거 raw data라는 펑션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raw data 하는데 지금 요거 하나에 대해서만 코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따로 구글 따로 한 게 아니고 특정한 거에 대해서 한 번에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이 코드가 드라이하게 된 부분이에요. 오리지널 코드를 생각해 보시면
구글에 대한 코드가 따로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코드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두 군데를 고쳐야 되는데 지금 여기 펑션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뭘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만 바꿔주면 돼요. 구글에 대해서 한 번 바꿔주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한 번 바꿔주고 안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드라이 코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쪽 부분이 지금 드라이 코드가 안 된 부분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코드를 드라이하게 짠 겁니다. 이해되셨나? 그러니까 펑션을 이용을 해서 코드를 짜는 이유는 글로벌 베리어블의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를 좀 클린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하게 코드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다시 바꿔 좀 모디파이 할 적에 쉽게 할 수 있게 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코드 리팩토링을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